대전 MBC 라디오 3830 상담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이 시간에 이어서 발치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도움 말씀에 바른길 치과의 정기령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발치에 대해서 좀 전해드렸는데, 자, 발치를 한 뒤에 바로 치료를 하지 못했을 때 여러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점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죠. 네. 발치를 한 뒤에 바로 치료를 하지 못한다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요. 주변 치아가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치아는 치조골 속에서 가지런하게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균형이 깨지는 것이죠. 균형이 한번 깨지면 악순환이 계속되고요. 심한 경우는 얼굴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치아가 이동한다는 거,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아래쪽 맨 안쪽에 있는 큰 어금니 하나를 발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발치된 큰 어금니와 맞닿았던 위쪽 큰 어금니가 이동을 시작합니다. 네. 어떤 이동이냐면요. 바로 위에서 아래로 치아가 자라나는 겁니다. 이동이 한번 시작되면요. 점점 더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치아가 좀 내려온다거나 솟는다거나 네. 이게 뭐 단시간에 이렇게 금방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큽니다. 예. 어떤 분들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치아가 움직이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네. 어떤 분들은 뽑은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치아가 솟구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네네. 그건요. 뽑아봐야지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발치한 부위에 뭐 임플란트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틀니를 하거나 아무튼 보철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사고를 당해서 뼈가 부러질 때 부목을 대잖아요. 네.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을 대는 것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 안쪽, 맨 안쪽 큰 어금니가 빠졌다면 위쪽 큰 어금니가 이동하지 않도록 바로 앞에 있는 치아와 치과용 철사로 묶어 놓습니다. 네. 그러면요. 아래 큰 어금니가 없더라도요. 위쪽 큰 어금니는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 아래쪽 큰 어금니에 임플란트 나사를 이 뼈 속에 심어 놓고 보통 그 2-3개월 정도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네네. 그동안 계속 이렇게 철사로 치아를 고정해야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치아를 철사로 고정을 해놓고요. 네.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예.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면요. 네. 임플란트 보철을 할 때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임플란트 보철을 하면은 네. 바로 이렇게 철사를 떼어내면 되나요? 예전에는요. 임플란트 보철 치료가 완료하는 날 떼어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 때문에 요즘에는 보철 치료가 완료하는 날 떼어내지 않고요. 일주일 정도 기다린 후에 떼어냅니다. 네. 이제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일단 위쪽 큰 어금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위쪽 큰 어금니는요. 아래 큰 어금니가 사라졌으니까 씹는 힘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몇 달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단단한 임플란트 보철이 씹히는 거죠. 네. 그럼 위쪽 큰 어금니는 갑작스런 충격을 받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이 충격을 통증으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을 치료를 한 뒤에는요. 씹히는 자연 치아가 아플 수도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 발치 후 주의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사안들 알아보면요. 그 임플란트 보철과 그 자연 치아가 씹히면은 그 자연 치아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그 통증 때문에 결국은 그 철사를 바로 제거하지 않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임플란트 보철과 교합되는 큰 어금니가 주변 치아와 철사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만큼 씹는 힘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거든요. 네. 임플란트 보철을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식사를 해보신 뒤에 철사를 제거하는 게 요즘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그 빠진 치아와 그 교합되는 치아를 철사로 고정해 놓지 않아서 그 치아가 이미 자라버렸다면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게 치아가 자란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고요. 위턱뼈에는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는데요. 이 빈 공간의 아래쪽 부분 하연에서 치아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자라 내려왔는지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요? 네네. 그렇다면 그 치료 방법 3가지 중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미 자라버린 위쪽 큰 어금니를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치아와 비슷한 높이로 삭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아를 삭제해버리면요. 굉장히 시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크라운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크라운 치료를 하려면 치아를 좀 더 삭제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높이가 있으니까 그만큼 더 삭제를 해야 네. 옆에 치아하고 이렇게 높이가 맞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치아를 좀 더 삭제를 할 때 신경이 다행히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크라운 치료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신경이 노출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치아를 많이 삭제를 하니까요. 그러면 신경 치료를 한 뒤에 크라운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정말 건강한 치아를 신경 치료를 하고 씌우는 치료이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이 방법으로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네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두 번째 방법, 크라운 치료가 아닐 텐데 네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크라운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많이 자란 경우가 아니라면요. 네. 이때는요. 그 치아와 인접 치아, 앞쪽 치아를 철사로 고정해 주고요. 치아가 자란 만큼 조금씩 갈아냅니다. 네. 크라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치아를 삭제할 때 한꺼번에 필요한 만큼 치아 삭제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치아를 조금씩 삭제를 합니다. 네. 그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치아를 뭐 이렇게 조금씩 네, 이렇게 네.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치아가 시릴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치아의 제일 바깥층은요. 단단한 신경이 없는 범랑질입니다. 예. 이 범랑질을 삭제할 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범랑질이 다 삭제되고 나서 상아질이 노출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시림 증상,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통증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치아 삭제를 멈춥니다. 그리고 1개월 정도 뒤에 상아질을 조금 더 삭제를 합니다. 이게 시술할 때는 약간 통증이 있더라도요. 신경관 내부에서 방어 기전이 작동되고요. 신경관 내부에 석회질이 쌓여요. 그러면 이 말은 치아가 시리지 않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삭제를 조금씩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신경 치료를 하지 않고 크라운 치료를 하지 않으면서 바로 옆 치아와 높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란 치아를 옆 치아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뭐 첫 번째 방법 크라운 치료, 또 두 번째 방법 장기간에 걸친 치아 삭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옆 치아와 높이를 이렇게 똑같이 맞추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느 정도 좀 약간 차이 나도 그냥 사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높이가 맞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식사를 할 때 음식물이 정말 잘 껴요. 그러면 잇몸염증 가능성이 커지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충치가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교정을 할 때도 그렇고요. 일반 네. 보철 치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바로 인접치아와 높이를 맞추는 건요. 치과에서는 거의 필수입니다. 네. 필수다. 네. 예. 자, 아무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맨 안쪽 큰 어금니가 빠졌을 때 그 방치를 해서 위쪽 큰 어금니가 이미 자라버렸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첫 번째 크라운 치료, 두 번째 방법 장기간에 걸친 치아 삭제까지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뭔가요?
세 번째 방법은요. 예.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요. 그 치아를 교정을 통해서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치료입니다. 네. 뭐 대부분 그 교정하면 네네. 뭐 이렇게 전체 교정 이게 먼저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자란 치아 하나만 교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가능한가요? 네. 치아 교정은요. 치아를 치조골 내에서 이동을 시켜주는 치료예요. 키가 자란 치아 역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아의 움직임 중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움직임이 뼛속에서 치아가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뼛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짧으면 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치료 기간이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해당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방법이 좀 좋은 편이긴 합니다. 네. 아니 그 치아만 어떻게 뭐 교정 장치를 부착하나요? 뭐 네.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저희들이 뭔가를 끌어당길 때 한쪽에서는 고정이 돼 있고 고정이 된 상태에서 로프로 뭘 잡아당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치아 위쪽에 네. 일반적으로는 치과용 교정용 나사를 네. 뼈에 심습니다. 그럼 그건 단단한 고정력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그 단단한 나사에 그 치아를 고무줄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그 치아는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치아가 뼛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예. 자, 3830 상담실 오늘 이렇게 치과 질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렸고 발치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치과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